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계 장치들이 네, 지금 너무 높게 올라가는 애들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B101 같은 애들 같은, 섹션에서 보면은 지금 기둥이 저기 위에 지금 몇 미터에 지금 2.5에 2.5에 2미터. 지금 이렇게 높은 애들은 위쪽으로 구성하면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층고가 그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런 걸 좀 내려야 이제 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익스체인저나 이런 드럼 같은 경우는 그 쇠들이 있거든요, 바닥에. 지금 V101, 102 같은 경우는 원형 그림이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쇠들이 한 1.1에서 1.2m 정도는 올라가 줘야 돼요. 아, 이게 네. 요거 지금 V101도 그렇고 102도 그렇고 지금 옆쪽에 보면은 지금 그 소형 익스체인저들이죠. 요거 101, 102 네, 맞습니다. 요런 것들도 한 800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바닥으로 이제 먼저 치고 그 위에 이제 기계 쇠들이라 그래서 기계 다리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그 다리로 이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형의 그림이 지금 바로 이렇게 바닥에 붙어버리면 하부 노즐을 구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네. 그래서 위로 좀 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 층고가 지금 2.5m 잡으셨는데, 이거는 2.5m는 배관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높이에서는. 아, 네. 이거 배관이 지나가려면 최소 이 위쪽 공간이 그래도 한 2m, 3m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V102가 구성되어 있는 1층 자체 높이도 최소 5m, 4에서 5m 정도는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이거 층고 아, 높이. 그러면 이퀴먼트 위로 2m에서 3m는 있어야지 배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이렇게 짤 때는 항상 요 층 사이를 지나가는 배관들의 그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네네. 그 사이즈들이 지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그 서포트를 걸었을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음, 위쪽으로 구성되는 배관들은 위에서 거는 타입의 서포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배관의 서포트 크기까지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경 사이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P&ID 보면 네. 거의 뭐 좀 2인치 미만의 그런 라인들이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진짜 어떤 화공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6인치 이상의 파이프들이 되게 많거든요. 6에서 8인치. 네. 그럼 그런 애들은 배관 그 다이아만 해도 220mm에다가 인슐레이션 좀 걸리고 이러면 한 400mm 뭐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총 두 개가. 네. 그럼 거기에다가 그 서포트 공간, 이제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인슐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슈가 달리니까 네네. 그 슈가 달리면 밑으로 또 100mm 또 내려와야 되고 네. 그러면 그 100mm 내려온 거에다가 뭐 찬네일 150짜리나 100짜리 뭐 내지는 뭐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뭐 80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공간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좀 널널한 공간이 좀 필요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한 1m 정도 음, 돼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배관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배관은 그 뭐 횡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배관은 종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배관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또 층이 좀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m 정도는 필요한 거죠. 위로 2m 정도는. 음, 노즐에 나와서 엘보 구배를 포함해서 충분히 그런 공간적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캐드상으로 좀 그려보면서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거. 아, 네. 네. 사실, 그리고 층수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사실 이 패키지 레이아웃 짤 때 그 음, 3D 모델링을 좀 참고해서 만들긴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리보일러랑 저렇게 V101이랑 V102까지 있고 조금 음, 이퀴먼트가 많은 거는 저는 층수가 많은 거밖에 못 봤는데 이제 음. 팀원분께서 저렇게 코멘트를 주셔 가지고 지금 저것도 살짝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1층으로 해라, 2층으로 해라, 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시되, 그런 이제 층고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호리젠탈 뱃셀류는 새들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돼요, 또 위로. 네. 지금 V102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그 기계 다이아가 1650이고, 층고가 2500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새들이 좀 낮게 잡혀서 900 정도 올라갔다고 치면 이것만 해도 2700이에요. 2550이죠. 그것만 해도 V102가.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친구가 되는 거고 아, 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배관이 또 좀 지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거의 무조건 지나가죠. 이런 상태에서는 네. 뭐 V102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또 그 베셀 하부 노즐에서 나오는 배관 라인도 있고 또 상부 노즐로 따지는 배관 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해도 4m 이상은 돼야 될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2층 플로어에 하부 스트럭처 빔이 있잖아요. 네네. 2층 플로어의 하부 스트럭처 빔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그 구조팀에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형광을 쓴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이렇게 하중이 올라가는 기계 장치들은 400에서 500짜리를 써요. 높이가. 네. 그러면 2층 플로어에서 400, 500 내려오면 그 높이가 지금 까지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높이를 이제 산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V102가 지금 높이가 1.6m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위에 이제 노즐이나 뭐 레벨 게이지 같은 거를 메인테넌스 하려면 네. 당연히 레다도 설치가 돼야 되겠죠, 레다가. 네. 예, 여기 V102에 어떤 그 매nu얼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레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즐 오리엔테이션을 짤 때는 그런 레다의 위치하고 매nu얼의 위치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배관팀이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원래. 네. 그 알겠습니다. 기계팀에다가 우리가 해보니까 노즐은 여기에 있는 게 좋고 뭐 레다는 여기에 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 해줍니다, 원래.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중앙 위쪽에 있는 거, 그 네네. 2층 탑플로우, 지금 탑뷰 있죠, 여기. 네. 이거 공간이 지금 너무 많이 남아 보여요, 보기에. 왼쪽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여기 지금 엄청 많이 남아 보여요. 네. 이러면은 이제 현업에 가면 이거 펀치 맞아요, 여기. 이런 거. 아, 알겠습니다. 예, 이거 왜 이렇게 넓게 짜셨어요? 이렇게 펀치 맞아요. 지금 보면 음, 필터 AB가 지금 네. 간격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장비에서 너무 넓게 주신 것 같아요. AB하고 그 밑에 있는 필터까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B101하고 필터 쭉 있는 거, 그 주변에 지금 또 원형 이거 뭐 그림 같은 게 좀 있는데, 이거 지금 한쪽으로 다 몰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네. 그죠? 이거 B101도 몰고, 이거 필터 한쪽으로 쫙 몰아서 일렬 배치 해주고, 필터 같은 경우는 보기 네. 좋게. 그런 식으로 짜는 게 좋아 보이네요. 보기에는. 아, 네. 그 다음에 펌프도 지금 사이 AB 간격 지금 엄청 넓어요, 이거. 네. 800짜리인데, 800에 800짜리인데, 이게 배관 구경이 지금 얼마죠, 이게? 여기가? 2인치일 겁니다. 제가. 2인치, 2인치. 이거, 저기, 혹시 이거 레이아웃 좀 찾아보셨나요? 이 펌프 관련된 거? 네. 펌프 관련된 레이아웃 좀 몇 개 봤는데, 네. 일단 펌프가 좀 나란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1층 그쵸. 탑뷰에 나온 것처럼. 네. 그래서 저 이제 펌프 쪽으로 이제 TG 컨택터 좀 높이 있는 좀 컨택터랑 이제 연결돼서 TG를 올리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1 B 하나가 스탠바이 하고 A 가동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요게 지금 어디서 오는 거죠? 여기 유체가 이쪽으로? 저게 아마 V102에서 가는 걸 겁니다. V102에서 오는 거예요? 네네. 102에서 오는데 지금 여기 지금 이쪽으로 온다. 이거는 그러면 노즐이 V102의 노즐이 펌프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토출 네, 노즐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V102의 MPSH를 고려를 해서 올리셔야 되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높이 고려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공정사항에 있는 그 요구사항이니까 그런 거 고려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V102에서 나올 때, 네. 그 펌프 AB, 이렇게 진행되려면, 네. 좀 그 간격도 이제 레이아웃에서 찾아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간격 어느 정도 줘라. 네네. 펌프 사이의 간격 어느 정도 줘라고 있을 건데, 이거 뭐 물론 제가 추후에 이제 그 강의 영상으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 펌프 관련돼서 네네. 거기도 나올 거고 한데, 어쨌든 좀 그 찾아보셔서 그 간격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넓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V102도 네네. 지금 그 반대쪽으로 지금 거리를 좀 많이 띄웠거든요, 왼쪽으로. 네.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여기? V102가 V1, 이렇게 많이 띄어진 게? V102, 1층이랑 2층 네. 그냥 크게 맞추는데 V101이랑 저렇게 좀 필터랑 맞추다 보니까는 어, 1층이랑 2층 사이즈 같게 하다 보니까 옆에가 좀 남은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일단은 좀 완성된 레이아웃 중에서 좀 이퀴먼트 배치가 좀 비슷하던 것끼리 음, 좀 몇 개 더블 체크해가지고 저렇게 구성은 했거든요. 이거는 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왼쪽으로 맨홀을 뚫을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가 좀 좋은 정답인 거고, 네네. 맨홀로 접근할 계획이 있어서 이쪽으로 공간을 좀 띄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답변인 거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펀치 사항이에요, 이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너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치면 매너를 열 수 있는 공간과 접근할 때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조금 띄워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용인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넓어 보여요, 여기가. 네, 이쪽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펌프 좀 줄이시면 이쪽도 지금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여기가. 네, 4개, 지금 8m, 6m 사이에 이거 1m짜리 840짜리 이런 기계가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도 펀치 많이 맞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더 고민을 좀 해보세요. 여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그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레이아웃을 짜다 보니까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좀 파이핑 엔지니어들이 좀 경험에 의해서 나름 컴팩트하게 짜는 것 같은데 음, 이게 기존의 사이즈나 이런 거는 좀 플랫 플랜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어, 엄밀히 말하면, 네. 이 초안, 그러니까 피드 단계에서의 플로 플랜은 공정팀에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아, 공정팀에서 먼저 제시를 하고, 거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배관팀으로 넘어올 때는 이게 그 완전히 실무, 그러니까 실전, 내가 어떤 투자를 실제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 검토의 의미에서 만드는 거는 공정팀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검토 수준의 어떤 레벨에서 본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공정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배관으로 넘어올 때는 이렇게 그 지금 컨셉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네. 컨셉에서 배관팀이 크게 수정을 잘 안 해요. 컨셉이 이렇게 아, 넘어오면. 그럼 거기서 배관팀이 수정하는 건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간격들하고 그다음에 그 배치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MPSH가 안 맞거나 이런 건 사실 공정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라 잘 안 틀리는데 네, 만약에 배관이 하다가 틀리는 게 있으면 또 그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메인터넌스 상에 문제가 있는 애들 예를 들면 지금 V101이 위에 올라가 있고 102가 밑에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1에서 다루는 게 만약에 뭐 헤비 오일 같은 거라서 오염도가 심해요. 메인터넌스 할 네. 때. 그러면 그러면 아래로. 그렇죠. 그러면 102가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플롯을 조정을 하는 거죠. 네, 밑에 기계가 아예 없게 하거나 내지는 그러니까 2층을 콘크리트 구조로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배관팀에서는 이런 고려들을 하는 거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번 제가 컴팩트하게 짜보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그리고 지금 필터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바닥에다 지금 놓으셨는데 네, 모든 이퀴먼트는 바닥에다가 바로 놓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필터도 다리를 좀 만드셔야 돼요, 이거. 네, 다리바를 좀 알겠습니다. 세워줘요. 그래서 하부를 좀 이렇게 볼록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볼록하게 이렇게 사각형 각진 형태도 물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플랜지 엔드로 만드는 형태나 좀 그렇게 만들고 네, 보통 필터도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블라인드 플랜지로 지금 막아서 다리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위로. 네, 근데 지금은 뭐 데이터 시트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안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필터 같은 경우는 다리를 한 800mm 정도 잡아서 위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800mm.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103 요거는 지금 어떤 장비죠, 이거? 잠깐만요. C103이요? 네, 스트리핑 가스 아, 예, 그런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스트리핑 가스 스트리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스 네, 스트리퍼? 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V102 지금 가운데 그림 있죠? 이거 네, 네, 누운 거. 요게 지금 위로 서져 있는 그림이 돼야 돼요. C103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이제 이게 뭐 진짜 그냥 손으로 그린 거랑 다름이 없는 건데, 이게 실린더 형태로 돼야 돼요. 위에가 볼록하고 밑에도 볼록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이걸 이제 DC 헤드라 그러거든요. 여기 그 볼록한 부분. 네, 네, 요게 이제 제작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게 많아요. 뭐 10% DC 헤드도 있고, 뭐 엘립스 타입도 있고. 근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이퀴먼트, 그러니까 기계팀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관팀에서는 보통 이제 10% DC 헤드 쪽으로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잡아서 이제 그려요, 그림을.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 DC 헤드가 됐을 때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는지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경판이라 그러고 네,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네모나게 그려놓은 것을 동판이라 그래요. 동판. 그래서 네, 경판하고 동판을 다 합친 형태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부는 스커트가 들어가야 돼요. 스커트. 네, 스커트는 뭔지 아시죠? 스커트 그 기계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치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요 원뿔형으로 약간 이렇게 네, 박힌 살짝. 형태, 예, 그런 형태로 지금 그림이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기계를. 기계가 바닥에 이렇게 닿는 그림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V101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베셀인 것 같은데, 네, 프레시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V102처럼 그 경판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네, SLU들은 다 경판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호리젠탈 뱃살이든, 버티컬 뱃살이든 경판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체인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 형태가 어떤지. 지금, 이 익스체인저는 플랜지가 양쪽에 끼워지고 거기에 또 그 경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을 좀 찾아보세요. 이거 형태가 어떤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펌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원래 센터 라인을 디스차지 노즐 위치로 센터 라인을 잡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 그림에서 빠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센터 라인들이 다 빠져 있어요. 센터 라인들. 아, 네, 센터 라인들 다 그리셔서 넣으셔야 돼요. 네, 그다음 펌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차지 노즐하고 석션 노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만나는 지점, 거기가 센터 라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디스차지 노즐은 그 횡형, 그러니까 옆으로 지나는 센터 라인이고 석션 노즐은 종 방향의 센터 라인으로 되게끔 그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이제 십자선이 만나는 부분이 펌프의 중심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설계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냥 설계의 중심. 그냥 어떤 기계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데다 말았는데, 이 도면에 지금 그 도각이 좀 빠졌어요. 이거, 그 템플릿. 아, 네, 네, 이것도 찾아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각에다가 이퀴먼트 리스트를 추가해서 넣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퀴먼트 리스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퀴먼트의, 파운데이션 레벨. 그러니까 밑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 디멘전도 지금 뽑아 놓으신 거 보면은 이게 진짜 그냥 두서없이 넣었는데 사실 이게 기계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으셨는데 기계의 길이는 플로 플랜에는 안 들어가요, 원래. 네, 네, 기계의 길이는 안 들어가고 기계의 위치 정보가 나와지는 거예요, 원래. 네, 네, 기계의 위치. 그 다음에 기계의 넘버. 지금 잘 놓으셨는데 그 넘버링의 글씨 크기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글씨 지금 다 좀 제각각이죠, 글씨가. 네, 크기가. 네,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통일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보다 기계가 작아도 그 글씨 자체는 원래 크기가 나와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글씨를 저렇게 세로로 돌리는 건 상관없나요? 세로로 돌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돌릴 때는 이제 돌려서는 밑에서부터 읽는 게 원래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이퀴먼트의 정보는 센터라인 선에 같이 위에 있어야 돼요. 센터라인이 있으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센터라인이랑 겹치면 안 되고, 글씨가. 네. 근데 지금 이거 CAD로 작업하신 건가요? 어떤 걸로 작업하신 건가요, 이거? 패드를 했습니다. CAD로. 아, 네, 보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배관을 좀 진행을 하셔야 좀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지금 레이아웃 된 것도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은 섹션이랑 플롯만 먼저 좀 많이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세요. 그 방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게 그냥 일반적인 석가 플랜트에서 그 파운데이션 콘크리트를 짓고 그 위에 이제 이퀴먼트를 고정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해양 플랜트기도 하고 만약 모듈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퀴먼트를 고정하는 방식이 꼭 콘크리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스트럭처도 똑같이 올려서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대신에 스트럭처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을 안 해봤으니까 나중에 그 라이언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쪽은 콘크리트를 올려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스틸 이퀴먼트를 용접하거나 아니면 슬라이딩 되게끔 좀 장치를 좀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스트럭처로도 아래도 스트럭처로 하고 위에도 스트럭처로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워크플로우상 저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모델링 진행 전에 원래 루틴 스터디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루팅 스터디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제가 그 라이언님하고 그때 닉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루팅 스터디까지 하게 되시면 모델링을 거의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 루팅 스터디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웍 자체가 사원들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원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입사원들은 어떤 걸 하냐면, 먼저 부장님들이 그려주는 루팅 스터디 보고 똑같이 그냥 모델링 하는 일들만 해요. 원래 신입사원 때부터 좀 과장 될 때까지는 보통 그 정도까지는 모델링 웍만 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배우는 분들은 과장 때부터 루팅 스터디까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늦는 분들은 과장 끝날 때까지도 모델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매너로 치면, 여러분들의 매너로 치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몇 천만 원짜리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고요. 네, 굉장히 고퀄리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모델링 하면서 약간 느낀 건데, 약간 네. 루팅 스터디가 없이 저희가 바로 모델링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배관을 연결해야 되는지 약간 괴리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여쭙고 싶었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파이프렉의 영상의 말미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셨나요, 그거? 아니, 아직 그건 시청 못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윤곽이 좀 잡히실 거예요. 일단은, 어떤 디자이너, 그러니까 부장급이라고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루팅 스터디를 할 때. 배관을 수행할 때 거쳐야 되는 단계들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굳이 CAD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A4 용지나 A3 용지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쫙 펼쳐놓고 일단 선부터 거봐요. 샤프 가지고 선부터 거봐요. 내가 기계 배치해 놓은 거 쫙쫙쫙 배치해 놓고 일단 선부터 이 기계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 기계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라인 넘버도 다 써봐요. 거기다가 다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계와 배관의 유기적인 관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기계에서 이 기계로 갈 때 몇 라인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부장들도 이런 과정은 거쳐요, 보통. 그걸 이제 CAD로 한다 뿐이지. CAD로 단별로 쫙쫙,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플롯 도면 있잖아요. 이거를 3개, 4개 복사를 해놓고, 낮은 단부터 그려보는 거예요, 낮은 단부터. 낮은 단 그려보고, 그 다음에 복사된 거 위에다가 놓고, 윗단 그려보고, 그 다음에 또 복사된 걸로 그 윗단 또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섹션도 그렸잖아요, 방금. 이 섹션을 그리는 것도 침고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이 돼야 돼요. 침고. 기계와 기계 간의 침고. 배관이 내려올 때 꺾여서 내려올 때 필요한 구배. 그러니까 엘보가 그냥 90도로 빡빡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구배가 필요한 거고, 엘보의 크기가 다 사이즈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노즐에서 바로 꺾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윤곽을 보고, CAD화 시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거는 선긋기예요, 선긋기. 무조건. 선부터 거보세요. 쫙 펼쳐놓고, 선 거보고, 그 다음에 그게 선 거서 나오면 그 라인들을 묶어서 어디로 보내야겠다. 어떤 통로로 보내야겠다.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라인들을 몇 번 꺾었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가 필요하다.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곽이 잡혀요, 어느 정도. 그런 순서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밸브가 달리고, 아이템이 달리고, 이런 거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도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긴 했는데, 일단은 밸브는 바닥에 띄워놓지 말고,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 되고, 바닥에 놓고, 바닥이 어렵다, 공간이 좁다, 그러면 버티컬 상에. 그 다음에 내가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건 내 가슴 높이 1500 미만, 1300에서 1200, 그 정도 사이에서 액세스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BOP, 제가 600으로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고,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BOP 600. 최소 BOP 600. 근데, 펌프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지키죠. 석션 노즐이 정해져 있죠, 높이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지금 그 배관의 사이즈가 그렇게 고민하실 정도로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현업에 가도 2인치 미만의 배관들은 신입사원들한테 막 시켜요. 그냥 깔아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 배관 2인치 미만의 배관들은 값이 많이 안 나가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내가 대충 그려서 현장에서 갖다 줘도 배관사들이 그대로 안 깔고 지들 입맛대로 깔아요,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가서 필드 엔지니어 가서 에지빌트 해주는 거죠. 현장에 된 대로 그림 도면을 바꿔서 제출해주는 작업. 그걸 에지빌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니까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그 2인치 미만의 라인들은 정말 진짜 배관에서는 옛날엔 그리지도 않던 배관들이에요. 원래 배관팀에서는 2인치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그리라고 그냥 손으로 스케치해 주거나 그냥 그렇게 해주던 라인, 지금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신입사원 때까지만 해도 루팅 스터디도 안 그려주던 라인들이에요. 다 부장님들이 그림을 안 그려줬어요. 그냥 신입사원들이 다 스케치해서 보냈지, 그냥 현장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에 뭐 좀 사이즈 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애들만 좀 신경 써서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묶이는 라인들이 있어요. 뭐 2인치 미만이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는 공부나 어떤 실전 경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을 안 갖되 공부는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는.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어떤 밸브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배관 엔지니어예요. 공정 엔지니어는 이 라인이 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배관 엔지니어는 이 라인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밸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관, 이 플랜트의 설계의 어떤 디자인의 중심이고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라이언님 오셨으니까 이제 포션 넘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